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4일 경자 두번째 기사 1399년 명건문 1년 원중포에서 돌아왔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 갑진 첫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레와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 갑진 두번째 기사 태상전의 시위를 없애고 보화고를 태상전의 사사창고로 삼다. 임금이 여루 공후와 내상 이거의 이무 조용무를 불러 말하기를 어젯밤에 하늘의 견고가 너무 심하니 무슨 일이 천심을 어긋나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보왕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위는 가두어 지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시니 내가 항상 마음이 아프다. 보왕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니 나와 경들이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한결같이 명령에 의하여 시위를 철폐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울면서 옥빛을 적시었다. 공후와 재상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박영문을 시켜 태상왕께 고하기를 모든 일을 일체 교지에 의하겠습니다. 시위도 또한 없애겠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대단히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왕은 성품이 본래 순우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더니 지금 내게 효도하는 것이 또 이와 같구나 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 갑진 세번째 기사 천변으로 인해 양부와 각 관청에 구원하는 교서를 내리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지금 천변이 여러 번 나타나니 내가 심히 두려워한다. 마땅히 양부와 백사로 하여금 각각 정형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를 진술하게 하되 실봉하여 계문하게 하라. 실봉은 신하가 임금에게 밀게 할 일이 있을 때 소장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봉하는 일이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 갑진 네번째 기사 첨서 중추원사 권건이 상수하여 시정의 6가지 일을 말하다. 첫째, 심수를 바르는 것이니 인주의 한 마음은 백성을 다스리는 본원이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축이이니 바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느낀 바가 있어 겨우 마음에서 동하면 곧 하늘에서 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서교에 순행하셨을 때 다음날 우레하고 비가 내렸으며 또 다음날에도 성변이 있었으며 돌아오신 다음날에도 또 크게 벼락과 우레가 쳐서 제의가 거듭 이르렀습니다. 대개 치방사려 팔즈음을 당하여 전하의 마음에 반드시 전하의 마음에 반드시 즐겁게 여겼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한 번 싹 트면 곧 반유하여 절도가 없는 시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제의를 나타내어 경고를 보인 것입니다. 그 변괴를 없애고자 하면 또한 전하의 일심의 진실한 데에 있습니다. 옛적에 성왕이 한번 깨달으시니 하늘이 바람을 돌이켰고 송나라 경공이 한번 말하니 형옥성이 삼사를 물러났으니 하늘과 사람 사이의 감응은 심히 빠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공고하고 수성하시어 마음을 다해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고 연사의 안일에 빠지지 말며 기욕의 즐거움을 따르지 말고 공경의 마음을 가지시어 심수를 바르게 하고 부지런히 실덕에 힘써서 민생을 다스리고 천도에 응하소서. 둘째, 둘째는 효도와 공경을 높이는 것이니 효도라는 것은 인륜의 근본이요 왕하의 근원입니다. 전하가 한나라의 부를 차지하여 태상왕을 섬기니 영화와 효승이 지극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호를 오리지 않고 전명을 세우지 않고
국문 밖에 홍문을 설치하지 않아서 평범한 사람의 거실과 다를 것이 없으니 존엄을 보이는 소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문화부에 전명을 세우기를 청하니 전하가 윤호하셨습니다. 지금 두어 달이 되었으나 거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만기 가운데 꼭 잊으셨습니까? 임금은 신하의 하늘이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이 되니 태상왕은 곧 전하의 하늘이십니다. 근심하고 부지런하여 덕을 쌓아서 왕업을 창건하고 대통을 전하여 억만년 무궁한 기업을 열어서 전하에게 전하였으니 높은 공과 성한 덕이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는데 존호를 올리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골전이 됩니다. 하늘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면 마땅히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존호를 더 올리고 전명을 세우고 홍문을 설치하고 관부를 개설하고 요속을 두어 자주 조회하고 문안하시어 더욱 효도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두텁게 하소서. 셋째는 부지런히 정사를 듣는 것이니 예전에는 임군이 매일 조정에 앉아 정사를 들었습니다. 고려 중엽에 조정에 앉는 것을 게을리하여 비로소 6아일에 한 번씩 정사를 듣고 조회를 받는 예가 있었는데 쇠망한 말년에 이르러서는 다만 조회만 받고 정사는 듣지 않았으니 그 근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태상왕께서는 비록 조회는 받지 않았으나 매양 아일이면 반드시 정승 이하 한두 대신을 인견하여 함께 정치를 의논하였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유익함이 있으니 대신을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요. 함께 정치를 의논하는 것이 두 가지요. 군신의 도가 합하는 것이니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조회를 받고 예가 끝나면 곧 내전으로 들어가시고 일찍이 조정에 앉아 정사를 듣지 않으시며 또 일찍이 대신을 인견하여 정사를 의논하지 않으시니 군신의 정이 멀어져 서로 접하지 못하여 고려의 말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아일에 조회를 받은 뒤에도 그대로 앉아서 정사를 들으시고 혹 내전에 들어가시면 대신을 인견하고 의논하시어 한결같이 태상왕이 이루어 놓으신 법을 따르소서. 넷째는 유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유전의 낙이 비록 인군의 대계라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방도가 있으니 옛 인군이 유전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기에 말하기를 나라 인군이 일이 없으면 1년에 3번 사냥하는데 첫째는 간두를 위한 것이요 둘째는 빈객을 위한 것이요 셋째는 임금이 푸죽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간두라는 것은 말려서 두에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종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라 속담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으며 우리 임금이 즐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으리요. 한 번 놀고 한 번 즐기는 것이 제후의 법도가 된다 하였고 맹자가 말하기를 봄에는 밭 가는 것을 살피어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가을에는 수확할 것을 살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준다 하였으니 이것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전하께서 서교에 순행하여 잡은 새를 말려 두의 제물로 만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나가는 곳에서 왕왕 밭고랑의 곡식을 거두지 않은 것이 있음을 신이 그가를 호종하면서 보았습니다. 먹을 수 없어서 거두지 않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있어도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 진실로 불쌍하니 마땅히 그 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미처 거두지 못한 것도 또한 불쌍하니 마땅히 그 힘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전하께서 먹지 못할 것을 보고 조세를 면제해 준 것이 얼마나 되며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을 보고 그 힘을 도와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먹이가 된 것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위로는 종묘를 위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하지 아니하며 오직 탐락만 따르니 알지 못하거니와 천의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때의 제의를 여러 번 보인 까닭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전을 경계하여 감히 반요하지 말며 만일 혹 사냥을 하게 되면 위로는 종묘를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업을 도와 탐락을 따름이 없게 하소서. 다섯째는 사송의 기한을 세우는 것이니 사송이 엄체되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점점 심하여집니다. 변정도감이 도관으로 옮겨진 뒤부터 노비에 대한 소송이 오래 끌고 결단하지 못하여 양쪽이 함께 지쳤습니다. 빌건대 기한을 정하게 하여 반드시 소송의 소장을 바친 월의를 선우를 삼아 매양 아일의 소송을 결단한 것과 일방에서 몇 사건을 결단하였는가를 신문하게 하되 어긴 자는 규찰하여 다스리고 그릇 결단한 것은 헌사로 하여금 복심하여 살피게 하소서. 양부 이상의 변송지법은 고려의 옛 제도의 양부가 청송관을 그 집에 초지하여 그 사상을 고하면 청송관이 다 듣고 나서 본사에 앉아서 결단하였는데 쇠망한 말년에 이르러서는 소송이 심히 번다하고 간사와 허위가 날로 심하여 청송관이 양부의 문에 나가지 못하고 양부가 도리어 청송관의 집에 가니 식자들이 오히려 그르게 여겼습니다. 매년 8월에 하교하여 사를 금지한 뒤로부터 변송하는 자가 사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양부가 또한 청송관의 집들에 가서 노예와 천인 가운데 서서 변송하는 일이 있으니 자귀를 중하게 여기는 소위가 아닙니다. 혹은 부끄럽게 여겨 감히 가서 변송하지 않고 억울한 뜻을 품는 자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양부와 현관 3품 이상을 변송하는 자는 청송관의 집에 가서 변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기와 같은 종족이 아닌데 기탁하여 간청하는 자는 한결같이 교지에 의하여 엄하게 규칙을 가하소서. 여섯째는 정령의 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인군의 큰 보배이니 나라는 백성으로 보존되고 백성은 신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위나라 문우가 우인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진나라 효공이 나무를 옮기는 명령을 폐하지 않은 것은 신을 온전히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내린 조령과 각사에서 아랜 것을 의논한 것이 모두 다 훌륭한 법이요 아름다운 뜻인데 행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금년 8월에 반포하여 내린 유지의 안의 한 조목에 무진년 이래 속공한 노비를 환급하라고 한 일 같은 것은 각사에서 혹 보충하여 대신할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놓아주지 않고 있는데 본주는 오래되면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도리어 나라의 명령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땅히 곧 날을 정하여 일체 모두 방관하여 신을 보이시고 그 나머지 다 행하지 못한 것도 또한 헌사로 하여금 규찰 시행하게 하여 길이 항구한 법식으로 삼으소서. 반유는 즐겁게 놀아나는 것이고 성왕이 한번 깨달으시니 하늘이 바람을 돌이키시고란 주공이 참수를 당하여 동쪽에 응가할 때 하늘에서 바람이 크게 불어 벼가 모두 쏠리고 나무가 뽑혔는데 성왕이 금등의 글을 보고 깨달아서 다시 주공을 맞아오니 하늘이 바람을 돌이켜 벼가 모두 일어났다는 고사이다. 손나라 경공이 한번 말하니 형옥성이 삼사를 물러났으니란 송나라 경공 때 형혹성이 심성을 범하였으므로 자위에게 그 용구를 물으니 자위가 말하기를 화가 임금에게 당합니다. 그러나 재상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재상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며 자위가 말하기를 백성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백성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 임금 노릇 하겠는가 하며 자위가 말하기를 다음 해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어 죽을 것이니 임금으로서 백성을 죽이면 누가 나더러 임금이라 하겠는가 하고 세 번이나 모두 거절하였는데 이 말이 있자 형옥성 삼사를 옮겨 물러났다는 고사이다. 유저는 유렵이고 두는 제기의 하나로 마른 재물을 담으면 말한다. 위나라 문후가 우인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뜻은 위나라의 문후가 우인과 더불어 사냥을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날 마침 비가 몹시 내리니 좌우에서 만류하였으나 문후가 말하기를 내가 우인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약속한 대로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약속한 대로 갔다는 고사이다. 진나라 효공이 나무를 옮기는 명령을 폐하지 않은 것은 진나라 효공이 상앙의 개혁안을 채용할 때 백성들이 법을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3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의 남문에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북문으로 옮기자고
옮기는 자가 있으면 오식금을 주겠다 선포하였는데 한 사람이 옮기는 자가 있으므로 곧 오식금을 주었다는 고사이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 갑진 5번째 기사. 태상왕의 탄일이므로 도승지 이문화를 보내어 표리와 의례를 바치었다. 임금이 장차 헌수하려 하였는데 설사병이 나서 행하지 못하였다. 태상왕이 듣고 말하기를 오늘 오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빨리 병을 치료하라 하고 인하여 이문화에게 망립 하나 단자의 한벌을 하사하였다. 임금이 여러 공우를 시켜 헌수하니 태상왕이 받지 않았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3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캄캄하게 안개가 끼었다. 임금이 강복되어 격구놀이를 하였다. 임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3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산 올빼미가 연복사 부두에서 울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3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헌국사에 건부처가 땀을 흘렸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3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임금의 치도에 관해 상소하다. 내용은 이러하였다. 대저 인주의 한 마음은 만화의 근원이어서 정치의 득실과 민생의 이해가 매어 있습니다. 만약 인군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1호의 사이도 처사하는 사이에 행하지 아니해서 정사가 공평하고 송사가 다스려지면 인심이 화순하고 천지가 태평하여지니 다시 무슨 죄를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겨울에 백료가 드린 바 백성을 편안케 하는 조목과 언관이 올린 소장은 모두 시병에 적절하여 전하의 약속입니다. 지금 또 백료로 하여금 숨기지 말고 다 말하게 하시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명하여 조례 상정 도감을 세우고 나누어 삼방을 만들어서 일찍이 옛 제도를 섭렵하고 신물을 잘 아는 자를 가려서 배속시키되 그 판사는 특별히 제공 이하를 명하여 관령하게 하고 수전 육수의 모든 임무를 차역하는 따위의 일을 일방에 붙이고 요부 전패의 모든 국가에 수용되는 것과 수륙의 운수하는 따위의 일을 일방에 붙이고 제도 금령의 모든 국가에 기강이 되는 것을 일방에 붙여서 후에 헌의한 사목을 유대로 나누어 곧 삼방으로 하여금 모여 의논한 연후에 판사에게 진달하면 그 판사가 그 가부를 참작하여 마땅한 것을 조차 결정하고 황언하여 미처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큰 것은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고 작은 것은 각도에 이첩하여 모두 정문 보고하게 하여 참고해서 금세에 마땅하면서 고제에 어그러지지 않고 백성에게 이로우면서도 또한 관에도 편리한 것을 취하여 위로 천총에 계달하여 제가를 받아 문적을 만들어서 분부와 각 장관이 신으로 지키고 행하기를 법식과 같이 하면 누가 성하 가운데서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서경에 말하기를 말이 내 마음에 거스리는 것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구하고 말이 내 뜻을 순이하는 것이 있거든 반드시 도 아닌 것에 구하라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말을 다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듣기를 민첩하게 하지 못함을 근심하시며 말에 거스르고 순함을 끓이지 마시고 오직 이를 옳고 그른 것을 살피어 다시 수성을 가하여 능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시면 종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조례 상정 도감 나라의 법률 조례를 상정하는 기관은 삼방으로 나뉘어 일을 처리하는데 판사 7인 속관 9명을 두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3일 기유 5번째 기사. 정당, 정총, 김약항, 조서, 오진, 곽혜룡 등의 집에 쌀과 콩을 내리다. 10인의 집에 또한 각각 쌀, 콩 20석을 주었으니 문화부의 청에 따른 것이다. 곽혜룡은 조선조 태조 6년
20년에 명나라의 표전문을 문제 삼을 때 정총과 김약항 등은 그 책임을 지고 명나라 태조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고 조서 오진, 곽혜룡도 이때 명에 가서 억류되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고 나무에 서리가 끼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조례 상정 도감을 설치하였다. 나누어 3방으로 하여 정안공과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영, 참참문화부사, 이무, 이거의, 대사원, 전백령, 중추원부사, 유관으로 판사를 삼고 우산기, 윤사수 등 구인으로 속관을 삼았다.